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분 정도 좀 늦게 출발을 했고요. 시간인 만큼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 바로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임채영임님, 네, 반갑습니다. 덥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덥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모랑추님도 안녕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영님께서 글을 좀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체감 33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장마철이긴 한데 비가 온다라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좀 덥고, 그쵸? 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는 주식인으로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 폭염 관련해가지고 또 여름 관련해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겠죠. 아이스크림, 빙그레, 롯데 칠성, 에어컨, 위닉스, 그쵸? 이런 종목도 기간별로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쵸? 건강 관련된 더워서 힘들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려놓고, 또 우리가 또 주식인으로서 또 주식은 놓칠 수 없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님, 지니님, 업슴님, 젤킴님, 라인님, 미카님, 실시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인사를 딱 드리고, 아침에는 좀 빠르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올해 그 첫 폭염주의가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 뭐냐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폭염이나 여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요? 지금 서울이고 다 덥습니다. 엄청 덥더라고요. 남부지방은 좀 더 많이 덥겠죠. 항상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폭염이나 더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어컨의 사용량, 냉방기기의 사용량이 늘겠죠. 지금 이렇게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이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 또 한국전력이라든지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이 전력 수요 급증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도 발전소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전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발전소라든지 송전시설, 건설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투자에 대한 비용들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데, 자, 일단 제가 볼 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보단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투자로 인해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 설비 쪽, 그쵸?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흐름뿐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고, 자,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 어제 뉴욕 증시,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부러워요. 그쵸? 부럽습니다. 긍정석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지수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어주면서,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보합권에서 한 강보합 마감을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 무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완화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강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종목들 보시면 오라클이 한 4%대 상승을 좀 했습니다. 300억 달러 규모 수주를 따낸 오라클, 그쵸? 수주 괜찮죠. 그리고 AI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메타는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흐름들이 있고요.
상호관세 연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캐롤라인 대변인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반깡패기네요, 그죠? 만약 이들 국가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많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 무역팀과 회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인터뷰 형식이지만 글로벌 국가들한테 무언이는 아니지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선트 장관도 성실하게 협상 중인 국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저항해서 협상에 타결하지 않는다면 관세율을 4월 2일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역시 강한 국가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건방진 발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러니까 크고 아름다운 법안, 그쵸? 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급물살을 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 절차적 표결이 가까스로 통과를 했는데 하원에서는 뭐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연내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간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혼재된 모습들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약간 도지 형태의 흐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눈치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긍정선 인사드리고 정갑빈님, 행복님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이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오늘 최근에 계속 바쁜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퇴근길 주식을 못 올려드렸어요. 죄송하고요. 그래도 제가 계속 영상을 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제 개인 유튜브도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올렸을 때 알람 설정이 가기 때문에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카님, 머스크는 왜 정치에서 발을 못 빼는 걸까요? 정치에서 발을 못 뺀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지금 트럼프 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그쵸? 원빅 뷰티풀 빌? 지금 이 얘기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정치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자, 단순하게 봤을 때 일론 머스크 CEO가 기업 CEO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단계적 폐지가 있습니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도 상향을 하고 있고 뭐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머스크 CEO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우주산업과 플랫폼 사업과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그 기업의 CEO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1기 행정부 시절 이 감세법이 만료 예정이고 이걸 연장하려는 이유는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결국 과거의 사업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에 혜택을 줬다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런 것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산업에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과거의 사업에는 혜택을 주지만 지금 이렇게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자기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정치에서 발을 못 뺀다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테슬라 빠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왜 제가 이게 참 그러냐면 그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좀 안 좋았었다가 그쵸?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다라고 비판을 해놓고 다시 한번 또 화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이고 시간도 별로 없는데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미국 상원 트럼프 감세한 표결 마라톤 돌입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감세한 머스크 CEO가 비판을 다시 시작했던 이 감세한 표결 마라톤이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 법안에 표결 마라톤이라 불리는 보트어라마를 시작했는데요. 보트어라마가 뭐냐면 해당 법안 표결에 앞서 무제한으로 상원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제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본 표결을 지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과거 2017년부터 이 절차가 실제로 활용된 거는 총 8번 정도, 적게는 25번에서 많게는 40번까지 표결이 진행됐고요. 표결에서 이제 토론이 진행되고 표결까지 이루어지기가 약 15시간 걸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 투표는 약 1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이 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에서. 첫 번째는 이 법안에 포함된 5조 달러 부채 한도 상향이 일단 미국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보험, 메디케이드죠. 건강보험. 메디케이드에 대한 삭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만큼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가결될 절차 표결을 할 때 찬성이 51표, 반대가 49표였어요. 지금 민주당 무소속 포함해가지고 한 47명이 만장일치로 반대를 했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2표가 반대표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100석 중에 53석이 공화당은 다수당이에요.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CEO가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선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는 아슬아슬해요. 지금 여부가 결국 딱 한 명 인원입니다. 한 명 인원에 대해 결정이 될 거고요. 이 한 명이 마음을 돌리게 되면 통과될 거고, 돌리지 못하면 실패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 한 명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 부채 부담에 대한 그 반대를 해왔던 게 공화당의 랜드폴 의원이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여러 번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없고, 메디케이드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게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 의원이에요. 딱 둘. 그리고 리사 머코스키 수정 콜린슨도 반대를 하긴 했는데, 이 외에 론 존슨, 마이클이 신시아 루머스, 릭 스콧 이렇게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설득을 통해서 신시아 루미스나 릭 스콧은 마음을 돌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론 존슨, 마이클리, 톰 틸리스, 랜드폴 이렇게 4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화당 이탈표는 최대 3명이기 때문에 이 4명 중에 1명의 마음이 돌리지 못한다면 개정하는 감세법은 통과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김주원님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일단 미증 시기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라는 내용도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짓고, 하나 더, 서클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보였다가 15% 다시 밀리고 어제 다시 한번 0.48% 강박권 마감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가끔 이제 제가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장중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이 서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저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서클이란 대장주가 반등이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바닥이구나,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 확인하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꼭 명심하시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대기업 인수, 스타트업 기업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은, 그러니까 특히나 AI를 토대로 만들어 온 반도체 주도주의 기관들을 좀 계속 보셔야 된다. 그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 이후에 이루어질
경협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쭉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큰 흐름, 큰 틀 안에서 국내 주식은 하방보다는 상승이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예탁금도 70조로 늘어난 모습들, 그리고 이게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주라든지 부동산 규제에 대한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이 결국 주식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정부 정책이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드라이빙 기대감을 저는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완벽한 100%라는 건 없지만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무게를 싣고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건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왜 자꾸 신경 쓰고 볼까요? 자,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주식인인데 왜 자꾸 이 상법 개정안, 국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정치 스탠스, 정책 스탠스를 지켜봐야 될까?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요, 주식인으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부양책, 그리고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은 증시부양책에 해당되는 정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증시부양책에 대한 그 호재가 나오고 좋은 기사가 나오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좋아야 돼요. 개별주 아무리 좋아도 일단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자, 어제 기사예요. 국민의힘이 이제 30일 어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추진해온 법안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면서 이를 반대를 했고, 국민의힘이 이제 결국에 그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 주주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시장 상황을 변화하고 고려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동의를 한 겁니다. 동의 입장을 시사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 경영 위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세제기업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좀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는 어디라고 여러분들? 증시입니다. 증시부양책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에요,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서 경영상 판단에 대해선 배임죄를 면제해주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일 경우 회사에 손해를 좀 끼쳤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판례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런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상법 개정 시 배임죄 처벌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국민의힘이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고, 결국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증시의 분위기는 큰 흐름에선 좋다. 제가 큰 흐름은 좋다라고 했습니다. 큰 흐름은 상방이요. 근데 지금 우리 증시 흐름을 잠깐만 보면, 차트를 오늘도 잠깐 봐야겠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이제 업종 지수 차트고요.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코스닥 일봉 차트고요. 아직까지는 조정에 대한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리고 왜 그러냐? 단기간에 급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과열권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전한 조정이다. 지금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이 조정 이후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글로벌 매크로 환경,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연장 여부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도 보면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가 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도 좀 좋아지고 있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심을 억누를 만한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더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아요. 물론 미증시가 좋다라고 해서 우리 증시가 반드시 좋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미증시가 상당히 좋다. 아시겠죠? 자, 혹시나 제가 이제 오늘은 또 저녁 방송이 있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겠지만 혹시나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이슈나 섹터 같은 것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알람 울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 구독하신 분들은 알림이 갑니다. 동영상이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하나 이거는 추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번에 7월 달에 처리를 좀 하기로 했잖아요. 추경보다 어떤 거냐면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 근데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보세요. 지원금이 나오면 야 돈이 나온다 좋다가 아니고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내수 소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쿠폰을 받거나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 어디에 쓸까요? 거의. 제가 알기로 유흥에는 쓸 수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 기사를 정확히 못 봤는데 어찌됐건 지역 식당, 시장, 대형마트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시장, 식당 또 뭐 있을까요? 저라면은 소비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이겠지만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움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와 좋다가 아니고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식인이니까요. 자, 아이고 시간이 별로 없네. 자, 이거 중국 한국 유럽 인리산 스테인리스가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여기에 대한 기사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연장은 했습니다. 연장은 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23.1% 관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2019년 반덤핑 관세부가 당시에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서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 조정하면서 일종의 쿼터제 같이 이런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면제받고 그리고 중국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무부가 이날 공고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중국 당국과 약속한 가격 이상으로 중국의 제품을 수출할 경우엔 반덤핑 관세를 물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일단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쵸? 소버린 AI, 온디바이스 AI, CXL, HBM, 그쵸? 그리고 계속해서 이 AI 대표 관련된 종목들,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AI 챗봇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AI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건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우리는 삼성전자를 빼놓고 볼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참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가 단독 기사는 어제는 단독 기사였지만 지금은 여러 번 나왔을 겁니다. 제2의 HBM이라 불리는 소캠 차세대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있습니다. 아직 1세대 소캠이 본격 상용화되기 전인데 삼성전자가 이 저전력 D램 주도권을 앞세워서 차세대 소캠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이 소캠 시장이 HBM 시장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점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삼성전자가 더 빨리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이 소캠이 뭐예요, 여러분들? 소캠은 현재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저전력 D램 기반 서버용 모듈로 전력 사용량이 많아서 관리에 애를 먹는 이 AI 서버에 들어가서 소비 전력을 절감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 같은 경우가 이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의 고성능 연산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소캠은 CPU입니다. CPU. 중앙 처리 장치의 효율적 운영을 돕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한 샘플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돼 가지고 지금 품질 테스트,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왜 이 1세대가 상용화되기도 전에 2세대 제품을 서두를까요? 개발을. 답은 말씀드렸습니다. 선점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AI 반도체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HBM입니다. 근데 HBM 시장은 이미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비롯 선도주자를 하고 있죠. 이걸 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 남은 시장을 지금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경쟁하고 있는 구도인데 마이크론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 HBM 시장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의 그 개발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딴 데 눈을 돌렸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HBM 시장에서 뒤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두와 격차를 좁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선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그쵸? 삼성전자가 그래서 소켓만큼은 HBM은 어쩔 수 없더라도 소켓만큼은 이제 시장에서 막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2세대 개발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저전력 D램 시장의 50%를 장악한 핵심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은 역량을 통해서 선점한다라고 한다면 HBM에 뒤진 어떠한 부분들을 이 소캠으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개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소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보통 온디바이스 AI, CXL 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 나올 때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뭐 심텍이라든지 TLB, 원희골딩스, 에이펙트, 마이크로 컨텍솔, 3A 로직스 딱 이 정도 DI, 뭐 코리아 서킷 이 정도가 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자,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지만 혹시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영상을 못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저녁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셔서 제가 영상 올리면 알림 가도록 설정해 주시면 저랑 함께 좋은 종목들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 지금까지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성투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